올해 한 중국 방송에서는 한국이 군사 대국을 향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특집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 소식에 깜짝 놀라며 자유대 강화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국내 최초 잠수함 액션 영화 강철비2가 개봉되자 해군의 군사력에 대한 진위 여부로 뜨거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발간되는 국방 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 국방 예산 순위는 1위인 미국이 719조 원, 중국 179조 원, 사우디 91조 원, 일본 54조 원, 러시아 53조 원, 한국은 올해 50조 원대로 진입하면서 세계 국방 예산 순위 톱5를 목전에 두게 됐고 GDP 대비 10%로 이미 일본의 5%보다 2배 앞선 수준입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한국 군대가 야수 모드로 돌변했다라며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겪어온 한반도 긴장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이며 북핵의 위협을 비롯해서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한국이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추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백서를 보면 2018년부터 적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북한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즉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 누구라도 한국을 위협하면 언제든지 한국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될수록 주변 강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군의 독침 전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침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같은 큰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질 가능성이 있다면 적어도 상대의 핵심을 타격해서 제대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겼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닌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상대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독침 전략을 가능케 해줄 우리 군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무미사일입니다. 요격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은 이미 개발이 돼서 작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로서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목표 지점에서 급상승해 목표물로 90도로 내리꽂는 역대 최강급 미사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한국형 벙커버스터 미사일 현무4를 개발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무4는 지하 300m에 있는 북한 요새도 파괴할 만큼 강력하고 탄두 중량 2톤에 8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 현무4의 위력은 전술 핵 수준에 버금가는 무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제한됐었지만 몇 년 전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자 현무4 그 이상의 더 강력한 4톤 이상의 탄두 3000km까지도 가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력의 미사일이 머지않아 대량 생산된다는 것인데요. 한중일 모두 웬만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한국의 이러한 공격을 막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정거리뿐만 아니라 요격 회피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800km 미사일로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미사일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사드보다도 한국의 지상용 현무4 미사일 개발에 더 크게 놀라고 있고 일본이 자유대 강화와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초긴장하는 이유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 개발 능력에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세계적인 IT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국방 부문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실공히 전세계 최강 전력의 미군은 2014년부터 한국의 갤럭시 노트 2, 갤럭시 S9을 전술 전략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전술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을 군용화해서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 미 병사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무게와 시각정보,
통신 정보, 사용 편리성 등등을 고심하던 끝에 삼성의 단말기를 접하게 됐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 팀킬, 즉 아군 공격 위험을 크게 줄이고 드론 등을 활용해서 정확한 폭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밤에도 빛이 새어나가지 않는 야간 투시경으로 지도와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한 번에 일주일씩 지속되는 무선 충전 배터리, 다양한 군용 앱이 탑재됐으며 군 장비들의 큰 단점이었던 보안과 업그레이드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용도 크게 절감하는 등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획기적으로 전투 환경을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특히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무기 체계가 잠수함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잠수함 전력 강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잠수함 전력은 최후의 군사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공격 무기로서 은밀하고 치명적인 타격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1997년부터 진행된 해외연합훈련 등에서 박유함, 이종모함, 장보고함 등 한국 잠수함들의 활약은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참가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 13척을 전멸시켰고 15만 톤급 군함을 격침하는 등 함정의 함교와 기관실을 정확하게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자유공방전 속에서도 한국 잠수함의 공격에 상대 함대는 모두 격침되거나 미 해군 이지스도 격침되는 등 참가국들에게 신화로 불릴 정도입니다. 미 해군 존 알렉산더 중장은 한국의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항공전력까지 투입했지만 결국 탐지하지 못했고 13척을 격침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반복되자 2010년 이후부터 림팩에서는 한국 잠수함에게는 공격 임무는 맡기지 않고 수색과 정찰만 맡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연합훈련 목적상 한국 잠수함이 단독으로 상대 군도를 모두 전멸시키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개발 100년 역사를 가진 영국과 독일, 러시아 등보다도 한참 늦은 1983년 한국이 처음 개발한 잠수정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자체 개발한 200톤급 미만의 돌고래함이었습니다. 실상 잠수함이 아니라 무기도 실지 못하는 잠수정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4년 뒤 1987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잠수함을 대우조선 해양을 통해 2차례 들여오면서 부품에서 건조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자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2018년 9월에는 독자적인 설계로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하여 세계 12번째로 잠수함 제작국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은 2030년 초중반까지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3척은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을 별개라고 밝힌 점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보급 후 최소 20년간 연료를 재보급 받을 필요도 없고 물 위로 부상도 거의 없이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디젤 잠수함보다 자망 속도가 3배 빠른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는 수중에서 무제한으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0톤급 이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수직 발사대를 설치하고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사정 거리 안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사전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북핵 억지와 주변국 견제 효과를 톡톡히 발휘해서 동북아 세력의 군용추 역할과 독도와 이호도 방어에 대해서도 한층 외교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제작 기술은 독일과 러시아를 경쟁사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주를 따내는 등 세계 5위 잠수함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IT 강국의 저력이 이제 방위 산업까지 선도하는 시대가 온 것이며 우리 군사력이 커질수록 전 세계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